자, 3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기능. 이번 주에는 영업의 기능에 대해서 하는데, 영업의 기능은 여행객 관점에서 본 기능과 공급업자, 즉 여행사 관점에서 보는 기능, 그 다음에 여행객 입장의 관점에서 본 기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본 기능을 의미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객 관점에서 본 기능이 첫째, 영가성. 이 영가성은 대량 패키지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해서 단체 요금을 적용해서 GV10 이상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가성, 안심성, 두 번째 안심성이 있는데, 이 안심성은 소비자들은 보이지 않는 상품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불안 심리를 여행사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그 불확실성 및 안전에 대한 우려에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심성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 영업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절약. 소비자들이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호텔을 구매하고 교통기관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할 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원스톱으로 한 지역에서 한 여행사에서 구입을 함으로써 시간이 전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보가 맞는지, 그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저 정보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구하는데 여행사에서 가면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콘텐츠를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영업의 기능에서 여행객 관점에서 본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의 용이성, 쉽다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구매하는 것이 쉽다. 그 다음에 편의성. 자, 손님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예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공사나 호텔에 직접 대처하는 것보다는 여행사의 한 자리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편의가 있다. 그래서 편의성. 여섯 번째, 부대 서비스. 여행사에 가면은 비행기에 출발하는 출입국 수속 카드라든가 배기지 택이라든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기능에는 여행객 관점에서 본 기능에서 1번부터 6번째, 영가, 안심, 시간 전략, 정보 용이, 편의, 부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여행객 관점에서 본 여행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급업자 관점에서 본 기능. 자, 공급업자에서 본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자 관점에서 본 기능, 대리 기능, 수속 대행 기능, 세 번째 여행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네 번째 판매 기능, 다섯 번째 예약 수배 기능, 발권 기능, 여행 안내 기능, 정상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여행업의 기능에서 공급업자가 여행사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행사에서 본 기능은, 여행사는 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의 상품, 호텔의 상품을 대리로 구매를 해서 알선해주는 대리 기능은 알선 기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선 기능. 그래서 철도, 항공, 호텔, 프린시팔, 여행 관련에 관한 것들을 집을 떠났을 때 필요한 것을 대리로 판매를 해주는 그 기능이 대리 기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수속 대행 기능. 자, 여행사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다든가 중국 비자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비자, 예전에는 여권도 손님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 때는 여행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여권은 손님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관계로 비자 기능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속, 그는 수속을 대행하는 기능. 세 번째, 여행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자, 여행객을 위해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의 기후, 환율, 그 나라의 풍수, 관습 등을 사전에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상담하는 그런 상담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판매 기능. 여행상품은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기능이라는 것은 여행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여행 요소라는 것은 집을 떠났을 때 필요한 항공, 숙박, 서비스, 그 다음 관광지 입장, 이런 상품을 완성한 다음에 여행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를 조사 분석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우리가 판매 기능이라 합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예약이, 소비자들이 처음 예약이 할 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숙박, 식사, 교통수단, 관광 면역물들을 예약을 하고 수배를 합니다. 이 예약 수배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태국을 여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태국에 가는 발권 기능,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고, 태국에 가서 배를 타야 되면 배를 타는 승선권, 그 다음에 호텔을 끊어야 되면 호텔 숙박권, 이런 것들을 티켓을 발권하는 기능을 발권 기능이라 합니다. 이 발권 기능은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항공 업무론을 써 항공에 대한 발권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안내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 투어 컨덕터, 국외 여행 인솔자 업무, 현지 가이드 업무를 말하는 건데, 여행 안내 기능을 우리가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손님을 인솔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하는 기능들을 여행 안내 기능입니다. 그 다음 정산 기능,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여행을 갔을 때 정산, 견적, 청구, 지불 등에 필요한 기능을 우리가 정산 기능이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행업의 기능에서 공급업자 관점, 즉 여행사 관점에서 본 여행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특성에 대해서 3절 여행업의 특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특성에는 경영적 특성이 있고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었을 때 이 여행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여행업의 특성이라는데, 여행사만이 가지고 있는 여행업의 특별한 성질이 첫째, 경영적으로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여행업은 3차 산업이면서도 1차 산업의 구조와 같은 높은 인적 자원 의존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인적 자원 의존도가 여행업의 특성에서 경영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성수기 때는 많이 뽑아서 비수기 때 직원을 많이 유유 인력을 많이 활용된다면은 회사로서는 굉장히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어떻게 인적 자원을 배치를 하며 비수기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행업을 하는 분들은 산업적으로 하는 일괄적인 인적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의 중요성입니다. 여행 상품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 다음에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그래서 신용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절성, 주말에 상품에 잘 팔리는 신혼여행 상품은 반드시 주말에 팔리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보통 우리 해외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7, 8월 벌어서 1, 2월 방학 기간에 성수기라고 분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성에 굉장히 영업의 경영적 특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 상품과 계절에 따른 상품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책임성. 높은 책임성은 서비스 공급업자에 의해서 이 우리 여행업은 알선 업무이기 때문에 항공사, 호텔로부터 그 상품을 그 소재를 구매를 해서 하나의 상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잘못했다, 호텔이 잘못했다 라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행사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의 중요성. 자, 여행사는 그럼 위치가 어디가 좋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치는 뭐 시청 주변이라든가 은행이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눈에 잘 보이는 중심가를 중심으로 입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공산 꼭대기에 여행사를 지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영향성. 아무리 좋은 상품이고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경우에는 영업은 필수 종목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경우는 영업이 일체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비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영업의 경영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 특성은 영업을 창업이 산업적 특성에는 창업이 용이하다. 영업은 자본금이 적더라도 영사 설립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는 고정자본이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는 고정자본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만 창립을 할 수 있는데 영업은 고정자본이 적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별로 일반 영업은 3억 5천, 국외 영업은 7천, 뭐 국내 영업은 5천 이런 그 자본금이 이렇게 적어도 영업을 창립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사를 창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창업이 용이하다는 것은 또한 부작용으로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의 용이성. 두 번째, 낮은 상품 차별성. 자, 상품 영업은 영업이 이 상품을 상품 특허 등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가면 태국에서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상품 차별성입니다. 이 말은 상품의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니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가격으로 차별화를 하는, 그래서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은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업은 영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은 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업의 산업적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의 조직 유형, 여행사의 조직의 개념, 그 다음에 여행사의 조직 편성. 조직 편성에는 부분별 조직과 계층별 조직이 있습니다. 부분별은 기능, 지역,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있죠. 하는 일, 발권 업무를 하느냐, 상담 업무를 하느냐, 여정 관리 업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부분별 조직이고, 계층별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계층별 조직에는 경영층, 관리층, 감독층, 일반층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사의 조직 유형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의 조직 유형,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개선 조직은 사업부를 우리가 영업부라고 하죠. 영업소에 따른 또 거기에 따른 개선 조직이 필요하고, 참모 조직은 기획, 구매, 수배, 업무 부분, 정산, 심사 이런 것들이 참모 조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좀 상세히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행사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에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냐? 크게 나눠서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 업무, 일반 여행업 업무에서 그 중에 하나인 아웃바운드 업무는 국내 사람을 해외로 여행시키는데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을 아웃바운드 업무입니다. 아웃바운드는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속, 항공 비행기표를 끊고 예약 수배를 하고 상담 업무, 국외 인선 업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을 태국에 여행시키는 것이 아웃바운드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아웃바운드를 태국에 가면 태국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홀세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신문 광고를 해서 직판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판매 업무. 그 다음에 태국에 갔을 때 비자가 있는 것이 없는지, 그 다음에 며칠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런 수속, 태국에 가는, 그 다음에 태국에 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항공 예약을 하고 발권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어떤 호텔에 잠을 자고, 태국의 버스는 어떤 버스며, 태국의 현지 가이드는 누구며, 이런 것을 예약 수배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업무, 그 다음에 그것을 인솔해 가는, 우리 한국에서 출발해서부터 도착 시까지 소비자와 동승을 해서 인솔하는 국외여행 인솔 업무. 우리 또 국외여행 인솔 업무도 여러분 고학기로 지나면서 배우게 됩니다. 국외여행 인솔 업무가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에 됩니다. 그다음 인바운드 업무는 외국 사람을 한국에 관광시키는 업무죠. 우리가 산업적으로 말하면 수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를 획득하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무죠. 아웃바운드가 한국 사람이 돈을 태국에 가서 소비를 한다면 이것은 수입의 효과죠. 인바운드는 수출의 효과가 있고, 인바운드 업무는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서울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어느 관광지로 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본 현지 여행사에 판매하는 업무. 그 다음에 한국에 일본 손님이 왔을 때 어느 호텔에 잠을 자고, 관광은 어떻게 하며, 쇼핑센터는 어디에 가면 수배 업무. 그 다음에 그것을 안내하는,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로 서울의 관광지를 설명하는 관광 안내 업무. 그 다음에 정산 업무, 단체 업무, 이런 것들이 인바운드의 영업의 업무 중에 인바운드 업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업무가 있는데, 국내 여행은 국내 사람을 국내에 여행시키는, 쉽게 말하면 도메스틱 투어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사람을 제주도에 관광시키는 것, 대구의 사람을 서울에 관광시키는, 거기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것이 국내 여행 업무입니다. 국내 업무의 내용은 상품 기획, 판매 업무, 그 다음 각종 권류의 대행 및 판매 업무, 수배 업무, 여행 안내 업무, 관리 및 정산 업무, 오타가 났는데 전세 버스 업무입니다. 전세 업무가 이거 전세 버스 업무, 이런 것들이 이 여행사의 업무입니다. 자, 3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